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낯선 도시에 들어서서 첫 번째로 만난 집에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저녁 식사가 놓여있고 재떨이에는 아직도 담배가 타고 있지만 주변은 울리는 듯한 무서운 공허함뿐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어디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집단 광기일까요? 비밀 실험일까요? 아니면 과학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와 마주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지구의 13개의 저주받은 지점을 방문할 것입니다. 한때 생명이 넘쳤던 폐허를 걸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목록의 시작이 단지 신경을 간지릴 뿐이라면 결말은 충격적일 것입니다. 마지막 세 이야기는 이성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모든 악몽의 제로 환자라고 정당하게 불리는 이야기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스릴러로 결말은 4세기 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587년 북미의 거친 해안으로 이동해 봅시다. 정착지는 깔끔하게 해체되었고 집들은 철거되었으며 물건들은 사라졌다. 115명이 그냥 증발해버렸다. 화이트는 캠프 중앙에서 오늘날까지 연구자들을 미치게 하는 유일한 단서를 발견했다. 울타리 기둥에는 이상한 단어, 크로아투안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피가 얼어붙는 한 가지 세부사항. 출발하기 전에 화이트는 정착민들과 특별한 비밀, 위험 신호에 대해 합의했다. 만약 그들이 곤경에 처하거나 공격을 받거나 강제로 끌려가야 한다면 그들은 근처에 몰타 십자가를 새겨야 했다. 화이트는 당황하여 나무를 살폈다. 십자가는 없었다. 이는 단 하나의 의미였다. 100명의 사람들이 짐을 챙겨 자발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미지의 곳으로 떠났다는 것이다. 어디로? 크로아투아는 인디언들이 살던 인근 섬이었다. 답이 발견된 것 같았다. 화이트는 즉시 그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마치 공포영화의 시나리오처럼 끔찍한 폭풍이 시작되었다. 배의 닻이 끊어졌고 선장은 강경한 최후 통첩을 내렸다. 이 삶의 축제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그러나 1974년 8월 이곳의 시간은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다. 갈등이 시작되었고 수천 명이 한정에 빠졌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공포에 질려서 서 있던 그대로 도망쳤다. 아무도 짐업을 싸지 않았다. 모두가 생각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진정되면 돌아올 거야. 그들은 불을 켜두고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을 두고 협탁 위에 책을 펼쳐둔 채 떠났다. 그들은 하루도 1년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반세기가 지났지만 도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오늘날 바로샤는 아마도 가장 비싸고 으스스한 야외 박물관일 것이다. 도시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였고 군인들이 있는 감시탑이 세워졌으며 출입은 처벌 위협과 함께 금지되었다. 이 격리 덕분에 내부에는 무서운 시간 캡슐이 보존되어 있다. 상상해보라. 담장에 난 구멍을 통과하면 즉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74년으로 얼어붙은 그 시점에 들어간다. 자동차 전시장에 다가가면 먼지 낀 유리 너머로 그 해에 생산된 새 차들이 서 있다. 주행거리는 0. 좌석에는 공장 비닐이 붙어 있지만 금속은 이미 녹에 갉아먹히고 있다. 더 나아가면 유행하는 부티크가 있다. 마네킹에는 나팔바지와 화려한 셔츠가 걸려 있다. 반세기 전 유행하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먼지로 변해가고 있다. 아파트 안은 버끔찍한 광경이다. 식탁 위에는 굳어진 아침 식사 잔해가 있다. 옷장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어린이 장난감이 있다. 벽에 걸린 달력은 치명적인 날짜에 멈춰 있다. 자연은 여기서 문명을 천천히 삼키고 있다. 아스팔트는 나무 뿌리에 의해 갈라졌고 고급 호텔 로비에는 갈매기가 둥지를 틀었으며 예전에는 리무진이 다니던 거리에는 지금 도마뱀만 뛰어다닌다. 바루샤는 갈등의 희생자가 되었지만 다음 장소는 모든 자원이 빨려나가면서 파괴되었다. 일본 하시마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진정한 콘크리트 지옥, 바다 한가운데 얼어붙은 곳. 여러분은 아마도 사진에서 이 실루엣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 섬은 땅덩어리처럼 보이지 않고 전투 준비가 된 거대한 군함처럼 보여서 일본인들은 이를 군함도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바로 이곳에서 007 요원 영화의 주된 악당의 소굴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의 실제 이야기는 어떤 영화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어둡고 실제 인간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하시마는 단순한 관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장소였습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에 작은 바위 조각을 상상해 보세요. 축구장 2개 크기의 이 바위 위에 수십 개의 고층 콘크리트 개미집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의 인구 밀도는 현대의 혼잡한 도쿄보다 9배나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서로 머리 위에 살았습니다. 이곳에는 공원, 나무, 잔디가 없고 오직 맨 회색 콘크리트만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로 가려면 밖에 나갈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섬 전체가 복잡한 복도, 계단, 통로의 미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삶은 24시간 활기찼습니다. 채굴 소음, 상인들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 오락기계의 소리.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이곳은 자원 채굴 기계였습니다. 그러나 1974년 이 기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석탄이 필요 없어지고 나라가 석유로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광산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은 속도에 놀라움을 줍니다. 수십 년간 지어진 도시가 순식간에 비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단 3개월 만에 짐을 싸서 영원히 콘크리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웨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하나씩 떠났습니다. 짐을 실을 공간이 극히 부족해 가족들은 손에 들 수 없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삶을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오늘날 하시마는 천천히 소금기 있는 바다에 갉아먹히는 죽은 콘크리트 해골입니다. 폭풍우 때 파도가 방파제를 넘쳐 빈 거리를 바닷물로 적십니다. 이 무너져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70년대에 멈춰버린 일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흑백 텔레비전, 학교 책상 위에 남겨진 교과서, 그리고 버려진 장난감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신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대체 가능하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석탄이 있을 때는 이곳에 삶이 넘쳤습니다. 자원이 다하고 수천 명이 사라져 빈 껍데기만 남겼습니다. 하시마는 연료가 다 떨어져서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도시에는 석탄이 너무 많아 이미 반세기 동안 주민들 발밑에서 타고 있는 진짜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센트럴리아, 펜실베이니아. 영화와 게임 사일런트 힐의 도시의 실제 물리적 원형이 된 장소입니다. 그 으스스한 분위기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를 기억한다면 이건 진짜입니다. 아스팔트의 균열과 짙은 안개는 각본가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그려낸 것입니다. 처음 보면 엽서 속 전형적인 미국 소도시처럼 깔끔한 집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1962년 5월, 주민들은 모든 것을 바꿔버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시의회는 가장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지역 쓰레기장을 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냥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쓰레기장이 버려진 석탄광산 갱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껐다고 생각한 불은 사실 오래된 터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불길은 거대한 안트라사이트 매장지를 태웠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곧 도시는 거대한 전자레인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겨울, 눈이 쌓였는데 센트럴리아 땅은 따뜻합니다. 텃밭의 토마토는 비정상적으로 빨리 익었고 때로는 가지에서 바로 삶아지기도 했습니다. 집 지하실의 온도는 80도까지 올라갔고 보이지 않는 일산화탄소가 천천히 사람들을 중독시켰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은 1981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집 뒷마당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발밑 땅이 갈라지며 몇 미터 깊이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구덩이에서 독성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소년은 기적적으로 나무 뿌리를 붙잡고 끓어오르는 분화구 위에 매달려 있었고 형이 그를 구해냈다. 그 순간 모두가 깨달았다. 도망칠 시간이다. 여기에 산다는 것은 지옥이 살아있는 채로 널 삼키길 기다리는 것과 같았다. 당국은 도시를 대피시키기로 결정했다. 거의 모든 집들이 불도저로 철거되었다. 센트럴리아는 우편번호와 미국 지도에서 지워졌다. 오늘 그곳에 가면 초현실적인 거리망을 볼 수 있다. 인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정지 신호도 있지만 집은 없다. 주변에는 숲과 고요함, 그리고 불안감만이 가득하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곳 비어있던 집들에 새로운 주민들이 이사 왔습니다. 겉도기에는 완성된 집, 튼튼한 벼, 익숙한 장소가 있었으니 그냥 들어와 편안하게 살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착민들은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반호히 거부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곳의 공기는 추방당한 사람들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 내부에 있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주민들은 답답한 분위기, 밤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 그리고 벽이 그들을 내쫓으려 하는 듯한 느낌을 호소했습니다. 이곳은 금세 불길한 곳으로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아래쪽 계곡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새롭고 단순한 집을 지었지만 남의 벽 안에서 살기보다는 그랬습니다. 부유한 석조 도시는 죽도록 내버려 두었고 집에서는 기와와 창틀을 떼어내어 빈 상자만 남겼습니다. 오늘날 해질 무렵 이곳을 거닐면 벽에 그림자가 길어져 빈 창문 구멍이 검은 눈구멍처럼 변합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 항상 이상한 울리는 듯한 고요함이 있다고 자주 말합니다. 아이들은 이 치명적인 푸른 먼지 속에서 놀며 성을 만들었고 부모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다. 푸른 성면은 미세한 바늘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들이마시면 폐에 박혀 영원히 남아 수십 년 후에 치료 불가능한 병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한 가족씩 차례로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다. 재앙의 규모가 명확해지자 정부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도시는 사라져야 한다. 사람들은 강제로 이주당했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문명과 단절되어 외롭게 죽도록 내버려졌다. 오늘날 비텐놈은 붉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종말을 다룬 영화의 세트장이다. 곳곳에 생명의 위험, 호흡 금지라는 무서운 표지판이 서 있다. 이것은 관광객을 위한 농담이 아니다. 성면 섬유는 아직도 땅과 공기 중에 남아있다. 한 번의 불운한 바람, 한 번의 깊은 숨으로 몸 안에 무서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비텐놈은 먼지에 의해 죽었고 다음 도시는 물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25년 후 소금처럼 하얗고 완전히 죽은 유령 같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 곧 도시는 10m 깊이로 가라앉았다. 도시는 25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졌고 그 후 기후가 변하면서 물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은 어떤 핵겨울 영화보다도 더 무서워 보였다. 에페키는 하얗게 돌아왔다. 소금물은 폐허를 보존하여 모든 벽돌과 물건을 두꺼운 자극적인 소금층으로 덮었다. 오늘날 이곳은 음산한 포스트 아포칼립스처럼 보인다. 나무들은 서 있지만 죽었고 소금이 나무 껍질을 부식시켜 하얗게 표백된 줄기 해골만이 조용한 비명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다. 당신은 거리 위를 걸으며 발밑에서 소금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는다. 주변에는 녹슨 침대 프레임, 호텔 폐허에서 튀어나온 잔해, 차에 뼈대만 남은 잔해, 깨진 그릇들이 있다. 이곳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하고 태양이 하얀 폐허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밝다. 에페켄 빌라는 우리가 짓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자연은 에페퀸을 천천히 파괴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명예의 저주로 인해 한 지역의 수도 전체가 단 한밤 사이에 비어버렸고 빈 집들과 무서운 전설만 남겼다. 쿨다라, 인도. 고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빈 폐허가 아직도 그곳에 서 있어 밤마다 주민들을 떨게 만든다. 우리는 라자스탄주의 사막으로 이동한다. 이곳 모래 속에는 유령 마을이 있다. 하지만 쿨다라는 혼자가 아니다. 84개의 인근 마을로 이루어진 번영하는 공동체의 수도였다. 그리고 수수께끼. 1825년 단 한밤 사이에 이 모든 마을 주민들이 사라졌다. 규모를 생각해보라. 수천 명의 사람들, 여성, 노인, 아이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 그들 모두는 몇 시간 만에 흔적도 메모도 남기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전설에 따르면 원인은 전쟁이나 기근이 아니라 명예였다. 그 당시 지역은 잔인하고 권위적인 총리가 다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쿨드아라 촌장의 딸에게 눈독을 들였고 주민들에게 그들의 삶이 달린 엄격한 최후 통첩을 내렸다. 내일 새벽까지 그 소녀를 내게 넘기든가 아니면 너희 마을을 지상에서 지워버리겠다. 주민들은 불가능한 선택 앞에 놓였지만 복종 대신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원로들은 모여서 의논했고 명예가 집보다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밤이 되어 어둠의 가면 아래 수천 명이 가장 필요한 것만 챙겨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났다. 아무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떠나기 전에 이 땅에 저주를 걸었다. 아무도 다시는 이곳에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는 실제로 작동한다. 19세기 이후로 쿨다라는 텅 비어 있다. 사람들이 다시 정착하려 했는가? 물론이다. 하지만 거기서 밤을 보내려던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그림자와 속삭임을 이야기하며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사람들은 구덩이에 던져져 종종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졌다. 불은 이곳에서 수세기 동안 타올랐다. 역사학자들은 이곳에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묻혀 있다고 말한다. 이 무서운 숫자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섬의 표토층은 50%가 사람의 죄로 이루어져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있다. 그곳을 걷는다면 고통 속에 죽은 수십만 불쌍한 사람들의 죄를 밟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옥의 첫 번째 고리일 뿐이다. 20세기의 당국은 상식에 도전하듯 이 묘지에 정신병원을 열었다. 환자들을 위한 분위기는 그야말로 끔찍했다. 환자들은 불타는 사람들을 본다고 호소했지만 의사들은 이를 미친 짓으로 치부했다. 주치의는 역사에서 잊혀진 인물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진정한 과학자였다. 그는 마취 없이 일반 드릴과 망치를 사용해 전두엽 절제술을 시도하며 광기의 근원을 찾으려 실험을 했다. 이 모든 일은 외부인의 눈과 귀를 피해 오래된 종탑에서 벌어졌다. 그러나 조가 호수로 나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부자연스러운 정적이었다. 연기도 환영하는 외침도 없었다. 그는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갔고 멈춰섰다. 내부는 사람들이 방금 전에 떠난 것처럼 보였다. 난로 위에는 시간이 지나 검게 변한 수프 냄비가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뼈바늘이 꽂힌 미완성 옷이 있었다. 누군가는 일을 중단한 채로 두고 갔다. 집마다 공포가 점점 커져갔다. 어디를 가도 같은 광경이었다. 버려진 일들, 탁자 위의 음식들. 그러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때 그는 논리를 깨는 한 가지를 발견했다. 오두막 입구에 이누이트에게 가장 소중한 소총들이 놓여 있었다. 북쪽에서 소총을 집에 두고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기는 제자리에 있었다. 즉, 그들을 사라지게 만든 무언가는 그들이 방어를 위해 총을 잡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조는 썰매개를 찾으러 달렸고 그가 보고 기분이 나빠진 것을 발견했다. 눈더미 아래에는 썰매개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인들을 기다리며 굶주림으로 죽어 있었다. 묶여 있었다.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사냥감의 냄새를 맡는 정글에서는 시체가 없을 수 없다. 만약 공격이 있었다면 싸움의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여기에는 오싹할 정도로 무균의 청결함과 완전한 정적만이 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 사건을 공포로 바꾸는 두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한 집에서는 최근에 발사된 총이 놓여 있었다. 화약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지만 탄피는 없었다. 사람은 허공에 총을 쏘고 사라졌다. 두 번째 단서는 학교에서 발견되었다. 상상해보라. 빈 책상, 삐걱거리는 바닥, 그리고 급히 쓰여진 분필 글씨가 칠판에 있었다. 그 문구는 포르투갈어로 구원은 없다 라고 적혀 있었다. 장군은 1시간 전에는 웃고 있었던 아내가 현관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발견했다. 주민들은 모든 이에게 재난이 닥친다는 규칙성을 알아차렸다. 화재, 번개, 설명할 수 없는 비극들이 일상이 되었다. 20세기가 되자 도시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집을 버렸다. 하지만 지금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데들리타운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고 경찰은 비밀 군사기지에 걸맞은 엄중함으로 주변을 순찰한다. 들어가려다 잡히면 실제 체포될 위험이 있다. 공식적으로는 지형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데들리타운에 새가 노래하지 않는다고 한다. 숲에 들어서면 진공상태 같은 고요함이 찾아온다.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서 영원한 어둠이 지배한다. 밤에는 끔찍한 울부짖음과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재소의 장비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강철 케이블이 썩은 실처럼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힘의 시위였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은 바다가 실종된 어부들의 유해를 해변에 내던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도시는 이것이 사냥이며 그 사냥감은 바로 그들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생명체는 공격적이고 탐욕스러웠습니다. 1950년에 알래스카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포틀록의 모든 주민들, 인생에 단련된 공동체 전체가 알 수 없는 적 앞에 항복하고 단순히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집, 가구, 잘 운영되던 사업을 모두 버리고 마치 죽음이 그들을 쫓는 것처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포트록은 자연만이 지배하는 죽은 구역이 되었습니다.